근데 지금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캐나다에 생활하시면서 돈은 어떻게 보셨어요? 있는 돈을 쓰신 건가요? 근데 뭐 있는 거금도 까먹으면서 와이프가 한국 사람인데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예요.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민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죠. 그 불가피하게 가게 됐고, 저도 처음에는 캐나다라고 했을 때, 뭐 마린 엔지니어 이렇게 쳐보면은 보수가 아주 높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나도 가면은 뭐 이런 직업을 잘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부푼 기대를 안고 캐나다 왔는데, 영주권이 있음에도 그렇게 이제 취업이 안 돼서 서버로도 일을 하고, 디시와서로도 일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암흑기가 처음에 있었죠. 지금과는 다른 좀 힘든 시절은 있으셨던 거네요. 그죠? 처음에 일했던 한식당에서는 서버를 하는데 잘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서버를 잘려서 진짜 서버도 좀 무서워서 그때는 디시와쇼로 시작을 그렇게 해서 그때 자존감이 너무 이제 바닥으로 꽂히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어 그러한 시절에도 제 정체성을 제대로 찾고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엔지니어고 이 길로서 계속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쵸.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하실 때도, 와, 내가 이거를 이루려고 지금 하는 거야. 라는 그런 마인드로 계속 그 좀 힘든 시간을 버텨내신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또 여기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. 저는 공부를 이제 했죠.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캐나다는 그 한국의 학위를 인정을 대부분 하지 않아요. 그렇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캐나다 자체가 이민국이기 때문에 이민을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경력이 한국에서 뭐 1등기 과사를 하건 어쨌건 인도에서도 거기 이민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똑같이 그냥 이민 온 사람의 신분인 거죠. 네. 그런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마스터 디그리를 하게 된다면은 그 제 발처러가 인정이 돼요. 이게 아, 아주 큰 장점이에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 이민을 오시게 되면은 자기 전공을 하지 않으세요. 그 첫 번째 이유가 제 백그라운드나 학위 자체가 캐나다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. 그런데 제가 그것보다 더 높은 그 디그리를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그거에 인정이 되거든요. 그러면은 학교를 다시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 백그라운드를 인정하게 되고 경력을 더 올라갈 수 있어요. 어,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러한 길이 없어서 이제 제 동문도 UBC에 없었고 그래서 음, 제가 알아서 그냥 찾아서 UBC라는 대학교에 이러한 코스가 있네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할까 해보니까 UBC에서 영어 학원 영어 랭귀지 코스를 다니면 또 인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다니고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됐던 것 같아요. 어, 그럼 학비는 많이 안 비싼가요? 학비가 비쌉니다. 학비가 영주권자한테는 반 가격이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는 2만 불 정도 해요. 한 학기에. 그래서 세 학기 하면 끝나는데 상당히 비싸죠.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같이 했던 친구들은 나이가 상당히 많은 친구들도 정말로 많았어요. 중국이나 홍콩이나 인도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고 뭐 여기 캐나다 사람들도 당연히 많이 있었고 그런데 학교에서 그 영주권을 프로세싱 해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면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작년까지 그 이제 프로세싱이 좀 음, 쉬웠었어요. 참, 항상 그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부터는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, 배를 타면서 아, 나 배 괜히 탔다. 이렇게 배 내리고 싶다. 후회한 적은 없으신지 아니면 또 이제 생각해보니 배 타는 거 나 너무 잘했어. 이런 순간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이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막 친구들이 자퇴해야겠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했어요. 항상 여기에서 꼭 붙어 있어서 배를 타야겠다 이 생각이 있었고 배를 탈 때도 뭐 그만큼의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좀 타지 않았나. 근데 이제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은 실습 때가 좀 힘들어요. 3학년 때 이제
아주 밑바닥이잖아요. 그 위치가. 그때는 보수가 저 때는 이제 20만 원을 받았거든요. 한 달에. 오히려 3등기 관사, 뭐 2등기 관사 하면서는 그만큼의 이제 페이를 받으면서 직접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. 뭐 직업 정신을 가지고 네. 그렇게 일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주변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육상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시 배를 가신 분도 계세요. 그래서, 어, 이게 승선 생활이랑 육상 생활을 이렇게 일적으로, 일만 봤을 때 어떤 게 더 잘 맞으셨나요? 글쎄요. 저는 근데 승선 생활이 네. 그렇게 이제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, 그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리셨다시피 이제 자기 관리를 좀 하면서 그렇게 하는 데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 않나, 승선 생활하는 것이. 그렇기도 하고,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 경력이 엄청 소중한 경력이에요. 제가 이제 4년 정도 배를 타면서 네. 그 경력으로 지금 있는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음, 왜냐면은 지금 있는 뭐 매니저도 한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, 아셔야 될 게 한국은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. 지금은 뭐 중국이나 그렇게 이제 따라잡고 있는데, 제가 마스터 디그리 하면서 교수님이 하는 것도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가 울산 현대 조선소다 이렇게 배울 정도로 사진 띄워주면서 그 오, 정도로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한국이 엄청 좋은 1등이에요. 그리고 엔지니어에 있어서도 아주 자부심을 가져도 되거든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배를 타고, 내 친구도 엔지니어 다 배 타고 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경험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, 한국에서는 그 해운 업계가 약간 그 인력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은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. 뭐 배를 탔던 그 친구들도 많이 있고, 그렇다 보니까 보수도 저는 1등 기관사 하다가 공무감독 하니까 절반으로 딱 줄었거든요. 네. 이제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고, 해외에 나가 보면은 아, 이게 정말로 소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.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, 제가 공무 감독 할 때도 그랬어요. 1년 정도 하면은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2년 정도 되니까 약간 안주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안주를 했으면은 지금 있는 직업에 일을 못 했겠죠. 그래서 좀 더 도전을 하고 좀 더 이제 높은 경력으로 쌓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은 아주 좋은 그 스타팅 베이스를 깔고 계신 거라는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사실 제 채널을 통해서 해양대를 졸업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. 저도 졸업을 하고 나서 네. 알게 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학생 때, 좀 더 내가 젊고 말랑말랑할 때 이러한 정보들을 좀 본인 걸로 만들어서 본인의 길을 또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저도 지금 제 길을 개척하고 있는 거잖아요, 사실. 왜냐하면 마린잡 네. 인터뷰를 하는 채널은 없으니까. 그래서 마냥 이미 난 길을 가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길을 또 개척해 나갈 때 또 짜릿함? 또 만족감 네. 있잖아요.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사는 거니까. 그래서 그렇죠. 그런 방금 말씀 계속 해주셨던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일하고 있는 곳도 이제 한국 사람이 3명 정도 있거든요. 음, 근데 뭐 전체 회사는 한 300명 정도 있고, 뭐 선원까지 하면은 뭐 7,000명 이 정도 되는데, 거기에 제 해양대학교를 나온 사람은 저 한 명뿐이에요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알려지고 좀 더 이제 도전을 해서 많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,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. 특히나 이 공무감독 같은 경우는 너무 일을 많이 합니다. 그만큼 이제 배우는 거는 아주 많은데, 음,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소중한 음, 자산이고 경험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요즘 제가 듣기론 공모감독 자리 사람 뽑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금방 또 이렇게 그만두시고 또 새로운 분이 채우시고 이렇게
악순환이죠.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다 개선되지 않을까. 캐나다 취업 시장도 좀 많이 어려워요. 그래서 처음에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 와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인턴 뽑는 것도 뭐 한 명 뽑는데 200명 지원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, 당연히 내가 지원했으면 안 받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음, 취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 그 뭐라고 하지? 인맥을 실은 많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음, 그러니까 인맥으로서 채용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있으면은 아들을 인턴 시키는 게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러워요.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낙하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. 안 좋게 보잖아요. 음. 그런데 캐나다는 그것도 자신의 실력이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뭐 우와. 아는 사람을 뭐 아는 사람 있어 해서 레퍼런스 해서 그 사람이 채용하는 게 어, 실력인 거예요. 근데 음, 와서 보면은 네. 그만큼의 아카데믹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, 제가 결국엔. 여기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면은 네. 아무리 뭐 그렇게 해도 안 됐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실 전 마린잡 인터뷰 하면서 진짜 그 저만의 네트워크를 쌓아서 어딜 가든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어딜 가든지 저를 만났던 분들이 셀리 알아?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와, 4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보람이 이런 데서 챙기는구나. 사람이 자산이다라고 하잖아요. 그래. 헬리님도 뭐 밴쿠버 오시면은 저희 회사 한번 투어를 시켜드릴게요. 뷰가 진짜. 엄청 좋아요. 저희 회사가 이제 다운타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 16층에 27층을 쓰고 있어서 뷰가 아주 좋거든요. 근데 진짜 캐나다는 제가 곧 뭐 한번 갈 그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. 아, 정말요? 네, 마음 먹으면 가니까 네, 어디든 네, 오세요. 너무 너무 좋아요, 네. 진짜. 제가 한 9월 달쯤 아,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. 꽤나, 꽤나 구체적이네요. 이렇게 말을 해놔야지 또 아, 알아보고 네네. 또 네네. 비행기 특가 뜨면은 그럴 때 또 날라가야죠. 또 좋습니다. 캐나다 갔다고 진짜 오시네 놀라시 마시고. 정말로 좋아요.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재학생 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이제 고3으로 저희가 돌아갑시다. 고3으로 돌아갔을 때 네. 선택권이 뭐 다른 선택권이 있어요. 다른 선택권 vs 해양대 이렇게 했을 때 해양대 학교를 선택하실 건가요? 저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실은 해양대학교가를 나왔던 것부터 제 그 커리어가 쌓였잖아요. 그렇기도 하고, 엔지니어라는 것의 적성이 저는 아주 잘 음,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워낙에 고치는 것도 좋아하고, 네. 뭐, 그 문제점 찾고 고치는 그러한 것도 아주 좋아서, 그렇죠.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게 되더라도 음. 엔지니어링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양대를 좀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면 지금 주변 동기분들은 다들 잘 살고 계시는가요? 동기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죠. 뭐 실은 제가 학창 시절에는 교수가 꿈이었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제 교수가 되기로 한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. 근데 네. 그 친구가 진짜 교수가 된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진짜요? 나이가 별로 많지 않은데 아주 이제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된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배를 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꿈이 있다면 지금 있는 UBC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거든요. 근데 UBC가 생각보다 그 랭킹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엄청 좀 높은 랭킹에 속해 있어요. 토론토 대학이랑 UBC 대학 그렇게 두 개가 아주 유명한데 저는 좀 UBC에서 나중에 PhD까지 하게 되면은 음. UBC 교수 쪽으로 만약에 해서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쪽이랑 좀 연관을 해서 교환학생처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러한 좀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계속 새롭게 도전하실 것들을 막 상상하고 계시네요.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네. 좀 이제 많이 안 해본 그쪽 분야다 보니까 여기는 엔지니어들이 또 높게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PhD까지 안 하고 마스터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. 음. 왜냐면 엔지니어
생각만 해도 잘 먹고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네. 근데 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좀 많이 나누고 그런 것을 저는 이제 비전을 품고 있어서 네. 그런 부분도 이제 제 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제가 작년인가요? 작년에는 IMO에 계신, 어, 아, 분이랑, 네네. 그거 봤어요. 인터뷰도 했어요. 영상. 근데 네. 막상 하니까 뭐 되더라고요. 뭐 중간에 제가 못 알아듣는 그런, 뭐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, 소통이 막 웃으면서 웃는다는 거는 나는 너의 얘기를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. 그 상대방도 너의 얘기를 이해하고 있다. 이런 지금 의사소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. 네. 그래서 약간 그때, 뭐야, 별거 없네. 나도 IMO에서 일할 수 있겠는걸? 이런 생각 했었어요. 그래서 진짜 좋네요. 해대 친구들이, 전 좀 더 너무 이게 실습, 너무 승선, 이것보다도 좀 더,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. 지금 의원님처럼 좀 더 이렇게 본인의 길을 개척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인터뷰. 처음에는 긴장이 됐지만, 네. 네. 워낙에 편하게 해주셔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. 시간이 금방 가죠? 네. 금방 가네요. 정말로. 네, 저도 인터뷰를 할 때마다 시간이 순삭이어서 너무 좋은데, 네, 또 의원님 또 도전적이고 또 진취적인 분이랑 대화를 해서 그런지 제가 에너지를 더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저희는 이제 9월에 오프라인으로 뵙겠습니다. 연락 주세요. 네. 바다로, 세계로, 미래로. 미래로.